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번식은 모든 수컷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자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린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화려한 넌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고독과 한기가 서려 있는 이 서울이라는 콘크리트 정글에서 우리는 인류 진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탁월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축적한 고가치 남성들이 스스로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번식 경쟁이라는 영원한 전쟁터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따른 지극히 차갑고 지성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강남의 한 화려한 카지노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음악은 흥겹지만 그곳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습니다. 딜런은 결혼이라는 게임의 테이블로 당신을 초대하며 당신이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앞으로의 30년이라는 미래, 그리고 당신의 정신적 안정을 판돈으로 걸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이 게임의 승률은 고작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설사 운 좋게 이긴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와 가정 내에서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비난뿐이라면 당신은 과연 그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판돈을 챙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 시장을 미련 없이 떠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하우스, 즉 사회와 기득권층이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참가비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비웃듯 터무니없이 치솟았습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시대의 가부장제에서 결혼은 남성이 생존 자원을 제공하고 여성이 번식 자원과 가정의 안정을 제공하는 명확하고 상호 호혜적인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서울, 이 뒤틀린 시장에서 계약 조건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부양자로서의 막중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아파트 가격은 남성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가장이라는 이름에 멍해를 씌웁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권위, 존중,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리더십은 페미니즘과 잘못된 평등주의의 파도 속에 거세당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수컷은 자신의 자원이 오롯이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양육하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혼법 체계와 사회적 분위기를 보십시오. 남성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불리하게 분할될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기계적인 재산 분할과 양육비 산정은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 아닌 자산 관리의 불확실한 과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영리한 투자자는 리스크가 기대 수익을 초과하는 순간 미련 없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지금 남성들이 보여주는 초식화, 이열식화, 그리고 믹타우 현상은 단순한 연애 포기가 아니라 불량 자산에 대한 투자 철회이자 손절매의 과정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통탄할 현실은 이 불공정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서류 전형, 즉 연애의 과정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임원 면접보다 더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며 모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켜거나 결혼정보회사 결정사의 프로필 리스트를 훑어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고귀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스펙이 나열된 엑셀 시트에 데이터 쪼가리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키 180cm 이상, 서울 소재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재직 혹은 전문직 라이센스 소지, 그리고 서울 자가 소유 혹은 최소한 마포나 성동구 신축 아파트의 전세금 마련 능력, 이것들은 이제 이상형이 아니라 일종의 기본 입장권이자 인간 자격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미디어가 주입한 육각형 남자라는 허상, 즉 외모, 재력, 성격, 집안, 학벌, 센스 모든 꼭지점이
완벽하게 채워진 유니콘을 쫓습니다. 블라인드나 스카이피플 같은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의 직업 등급표가 마치 상품 카탈로그처럼 매겨지고 공유됩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면접 관석에 거만하게 앉아 지원자의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형국입니다.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을의 위치에 섭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고 눈치가 빨라 여자의 기분을 맞춰야 하며 기념일마다 명품백을 선물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바쁜 업무 중에도 칼답장을 보내고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섬세함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낮에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밤에는 감정노동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남성의 자존감은 맷돌에 갈리듯 마모되고 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바쳐도 상대방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기준선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좌절감.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을 낳고 결국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시장 이탈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코미디의 절정, 그리고 남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가격 책정의 집단적 망상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치 평가가 한국의 연애 시장에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해부해 봅시다.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남짓한 소득을 올리며 서울 관악구의 비좁은 고시원이나 낡은 빌라촌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생산성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십시오. 그곳은 청담동의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5성급 호텔의 호캉스, 그리고 파리나 런던으로의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로 쌓아 올린 허영심의 바벨탑 속에 갇혀 자신의 소비 수준을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능력이 아니라 지출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음과 생식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초반 수많은 남성들이 보낸 성적인 호의와 공주 대우를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의 폭이 점차 좁아지며 시장에서의 위치가 변화하는 시간적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냉정한 시장 논리대로라면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20대 시절 자신의 전성기에 붙어있던 가격표를 고수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시집 잘 갔는데 라는 보상심리까지 더해 가격을 더 높여 부릅니다. 이것은 시장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퍼진 이러한 실용적 담론을 통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로운 관계를 즐기며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진한 후 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자원이 절실해질 때가 되어서야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아 정착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간파해버린 것입니다. 남성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과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왜 나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인 월급이 그녀가 과거에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한 연금으로 쓰여야 하는가? 결국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투입해야 할 자원 서울의 아파트, 고급 승용차, 매달 바치는 생활비, 그리고 끝없는 감정노동은 천문학적인 데 비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따뜻한 저녁밥, 가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내 유전자를 건강하게 물려받은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제로에 수렴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심지어 힘들게 결혼에 골인한다 해도 가정 내 서열 최하위인 ATM 기기 취급을 받으며 거실 소파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화적으로 남성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잡을 가치가 있을 때, 그 고기가 나와 내 부족을 배불릴 수 있을 때만 위험을 무릅쓰고 창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이라는 사냥터에는 잡을 가치가 있는 사냥감이 멸종했습니다. 대신
사냥꾼의 발목을 물어뜯으려는 덫과 함정, 그리고 독이 든 사과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지능적인 사냥꾼들은 창을 조용히 내려놓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소비합니다. 최고급 게이밍 PC를 맞추고 좋아하는 위스키를 수집하며 주말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꿀맛 같은 늦잠을 잡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 조작된 룰렛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통렬한 무언의 파업이자 보이콧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기괴하고도 서글픈 식사 예절이 지배하는 곳, 바로 서울 청담동과 압구정의 하이엔드, 오마카세 테이블 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봅시다. 이곳은 미각의 향연이 펼쳐지는 순수한 미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정욕구와 허영심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차가운 스튜디오이자 남성의 존재가 철저하게 지워지는 소외의 현장입니다. 1인당 30만 원, 와인 페어링을 포함하면 하룻밤 식사비로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이 고가의 선격에서 남성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연인이 아닌 물주이자 배경 소품으로 전락합니다. 장인이 수십 년간 연마한 기술로 쥐어낸 최상급 운이성 계알, 초밥과 북해도산 관자가 접시 위에 올려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인간관계라면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젓가락이 아닌 최신형 아이폰으로 향합니다. 칼칵, 찰칵, 정적을 깨는 셔터 소리는 마치 이 기묘한 종교의식의 타종 소리처럼 경건하고도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최적의 조명과 각도를 찾기 위해 음식이 말라비틀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번을 촬영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 어플을 켜서 채도를 높이고 얼굴을 깎고 잡티를 지우는 지난한 편집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연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거액을 지불한 남성은 젓가락을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셰프와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거나 차게 식어가는 차를 들이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참다 못해 이제 먹을까? 라고 말을 걸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잠깐만 아직 베스트 컷이 안 나왔어 라는 차가운 제지와 짜증 섞인 눈빛뿐입니다. 마침내 사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되고 청담동 스시야 역시 셰프님 최고라는 허세 가득한 캡션과 함께 화려한 이모티콘이 달린 후에야 비로소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남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성이 제공한 배경 속에 완벽하게 세팅된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침묵에 식사 시간 동안 남성은 철저한 투명인간입니다. 그는 그저 이 화려한 1인극의 무대 대관료와 제작비를 댄 제작자일 뿐, 주연 배우인 그녀의 상대역조차 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5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집어드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몫이지만 그녀의 SNS 피드, 어디에도 남성의 존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직 화려한 음식, 명품 클러치, 그리고 보정된 그녀의 셀카만이 존재합니다. 캡션에는 행복해, 선물 같은 하루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나르시시즘적 독백만이 가득할 뿐 함께 해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화려한 잡지 화보를 위해 돈을 대주는 얼굴 없는 그림자 금융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을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해부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왜 현대의 서울 여성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남성보다 6인치 액정 화면 속에 가상세계에 더 몰입하는가? 그것은 바로 뇌가 도파민 피드백 루프에 완전히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평판에 민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초연결 미디어는 이 본능을 악라하게 착취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빨간 하트 알림과 DM으로 쏟아지는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 같은 가상의 찬사는 그녀의 뇌보상 회로를 강렬하게 타격하여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합니다. 반면 현실의 남성과의 대화는 지루하고 인내심을 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노잼의 영역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15초짜리 숏폼 콘텐츠와 자극적인 피드백에 절여져 있어
깊이 있는 대화나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내심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일상이나 미래의 비전 혹은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는 하품을 참으며 테이블 아래로 스마트폰을 곁눈질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진짜 연인은 눈앞의 남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파민을 주입해주는 스마트폰 알고리즘입니다. 남성은 그저 그 스마트폰 요금과 데이터 비용, 그리고 촬영 장소까지 그녀를 편안하게 모셔다 줄 고급 세단이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셔틀일 뿐입니다. 데이트가 끝난 후 그녀가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보내는 메시지 내용은 남성의 인격이나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먹은 것이 얼마짜리 코스였는지, 그가 무슨 브랜드의 차를 타고 왔는지, 선물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냉혹한 자산가치 평가만이 오고 갑니다. 관계의 본질인 상호 존중, 호기심, 유대감은 증발하고 오직 자원의 채굴가치만이 남은 앙상한 뼈대. 이것이 2026년 서울 연애의 민낯입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은 이러한 기형적인 문화를 조장하고 방관하며 심지어 부추기는 한국 사회와 미디어의 역겨운 이중잣대입니다. 주말 저녁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남편은 철없고 눈치 없는 아들, 시댁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남성 혐오를 공공연한 오락거리로 소비합니다. 반면 아내의 과소비나 히스테리는 육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으로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남충한국 남자벌레, 제기의 같은 끔찍한 혐오 표현이 일종의 밈처럼 번져나가며 페미니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남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격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과도한 허영심이나 김치녀적 행태를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비판하려 하면 즉시 찌질남, 여혐종자, 도태남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며 매장당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선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달콤한 마케팅 용어로 여성들의 무분별한 명품 소비를 부추기고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성을 능력 없는 패배자로 가스라이팅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비판조차 원천봉쇄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성들은 학습된 침묵을 선택하고 결국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 우리는 안나의 엑셀 파일이라 불리는 기괴한 청구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35세의 직장인 박지응아명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일하며 월 250만 원 남짓을 벌고 모은 돈은 3천만 원이 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에게 내민 배우자의 조건 리스트는 엑셀 파일 100행을 넘어갑니다. 1년에 해외여행 2회 이상, 결혼기념일마다 샤넬백 오픈런, 서울 강남 서초 마포의 신축 아파트 자가 소유, 시댁의 간섭은 절대 사절이지만 친정 부모님 용돈은 필수, 독박 육아 금지, 명절 노동 면제. 그녀는 이것을 요즘 트렌드이자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능력 있는 골드미스라고 착각하지만 냉정한 진화생물학적 시장에서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시간적 감가상각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존중받는 아내의 모델은 남성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던 19세기 귀족 부인이지만 그녀가 수행하려는 의무는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반반을 외치는 21세기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는 약탈적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사회의 일부에서 가부장제의 혜택인 남성의 무한 책임과 경제적 부양은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면서 가부장제의 의무인 가사에 대한 헌신과 시댁에 대한 도리는 구시대의 억압이라며 거부하는 이중 기준이 나타납니다. 이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접근입니다. 이 모순적인 방정식, 즉 전통적 혜택의 유지와 현대적 방종의 추구라는 끔찍한 결합은 남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두 영혼의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불공정 노예 계약힘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오마카세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제공하는 화려한 조명과 당신이 지불하는 돈으로 완성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닫는 순간 혹은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여 그 화려한 배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녀의 사랑이라 불리던 감정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깨어있는 남성들은 더 이상 그 비싼 오마카세 식당에 예약 전화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4캔 10,000원짜리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자신의 안전한 동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혼자만의 완벽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즐깁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감정 소모가 없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임을 진화한 뇌가 명확하게 계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연극에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질 때 모든 거짓말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달콤한 구호가 힘을 잃고 부서지는 유일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공정하고도 냉혹한 재판관이 법봉을 두들기는 순간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배회하던 그 화려한 욕망의 파티가 끝나고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처럼 생물학적 장벽이라는 실체가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빙벽처럼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여성학 교수들의 논문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시위 혹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대자연이 DNA 깊숙한 곳에 새겨놓은 절대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20대의 그녀들이 젊음이라는 무한한 화폐를 마치 화수분처럼 펑펑 쓰며 클럽의 VIP 테이블과 오마카세의 예약석을 전전할 때 그녀들은 시간이 영원히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는 치명적인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을 향한 남성들의 끊임없는 구애와 호의가 자신의 고유한 인격이나 지성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젊음과 가임기 여성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릴 생물학적 희소성에 기인한 것임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세라는 잔인한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의 공기는 급변합니다. 아니,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합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을 가득 채우던 DM 알람은 거짓말처럼 멈추고 소개팅 시장에서의 대우는 굴욕적일 만큼 냉혹해집니다. 그녀가 20대 시절 키가 작다고, 연봉이 낮다고, 혹은 센스가 없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수많은 평범하고 성실한 남성들은 이제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현명한 여성을 만나 떠났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깨닫고 시장 자체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그녀들은 마감 세일을 시작하며 나눈 낮췄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낮춘 눈은 여전히 상위 10%의 남성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떨어진 가치를 보상받기 위해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친구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오히려 남성에게 더 많은 경제적 보상과 정서적 헌신, 즉 불균형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되어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들고서 객장에 난입해 원금을 보장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악성 투자자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 잔인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성들의 운명은 극적인 반전, 즉 권력의 역전을 맞이합니다. 20대 시절,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비애 속에서 돈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그 남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자산을 증식하며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고통스러운 존버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남성의 가치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과 같아서 적절한 관리와 성숙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향과 깊이 그리고 시장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30대 중반, 40대에 접어든 전문직 남성 혹은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남성은 이제
시장의 절대적인 포식자이자 슈퍼갑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싼 밥을 사고 비굴하게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이 도달한 위대한 적응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여성이 지배하는 연애 권력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의 판을 엎어버리고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기성세대는 독신 남성을 도태남이라 비하하며 결혼을 강요했지만 지금 2026년 서울의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나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독신 남성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가장 완벽한 표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온전히 그의 통제에 있습니다. 주말 아침 바가지 긁는 아내의 날카로운 잔소리나 울어대는 아이의 소음 대신 그는 최고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방송을 들으며 평화롭게 잠에서 깹니다. 다른 유부남들이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와 아내의 명품백 할부금 그리고 처가 식구들의 용돈을 대느라 등골이 휘어질 때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오직 자신의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5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게이밍 PC, 골프장 회원권, 낚시 장비, 주식 투자 시드머니, 그리고 거실, 한 켠을 장식한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컬렉션. 이 모든 것은 그가 쟁취한 자유의 전리품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주의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존중은 주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가장 지성적이고 우아한 저항이자 남성 스스로가 찾아낸 현세의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노동의 노예가 아닙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도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을 필요도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는 20곡의 퀴즈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공간에는 오직 정적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휴식만이 흐릅니다. 그는 원할 때 떠나고 원할 때 먹으며 원할 때 잡니다. 이 완벽한 자유와 정신적 평화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권력의 정점입니다. 반면 화려한 싱글 라이프와 비혼을 외치며 정신 승리를 시도했던 여성들의 미래를 냉정하게 투시해 봅시다. 40대가 된 그녀들이 의지할 것은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육체와 배달 FV, 아이 P등급, 그리고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고양이 두어 마리뿐입니다. 그녀들은 친구들과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며 세상에 괜찮은 남자가 없다, 남자들이 찌질해졌다 라고 합창하듯 탄식하지만 사실 그녀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남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괜찮은 남자들이 더 이상 그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들이 젊은 날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며 거만하게 걷어차고 낭비해버린 그 수많은 기회비용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들이 겪는 우울증과 불안은 사회적 억압 때문이 아니라 진화적 본능을 거스른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방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형제여,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회가, 미디어가, 그리고 주변의 오지랖 넓은 꼰대들이 당신에게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늙어서 외로워서 어떡할래,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어른이 된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그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 즉 자본주의와 진화 생물학이 얽힌 냉혹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ATM 기기가 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 땀 흘려 쌓아 올린 지성, 당신의 통장 장호, 단단한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그 성벽을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높이 쌓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십시오. 그 문을 열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성취를 노리고 들어오려는 무임승차자 같은 약탈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당신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는 사람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서 그 성의 왕좌에 앉아 고독한 황제가 되어 최상급 위스키를 즐기는 것이 100번, 아니 1000번 낫습니다. 고독은 패배자의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치열한 전투 끝에 지켜낸 자유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멈춘 포식자는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로소 사냥터의 굴레와 본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리얼리스트들이 도달한 결론입니다.